지금 세 분 모두 동력을 상실했다라는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? 네, 뭐 지금 보면 계엄 사태 이후에 정부는 사실 뭐 어떠한 정책도 뭐 꺼짓고 갈 힘이 없습니다. 따라서 정부 정책으로 상승한 종목들이 더 이상 정부 정책을 받지 못한다. 그렇다면 주가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죠. 계엄 사태 이후에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 단기에 많이 하락한 측면이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. 반등 이후에는 다시 하락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따라서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올 때 비중 축소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김호영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? 일단 윤석열 정부 색채가 짙은 정책주는 지금 동력을 상실했다는 것도 물론 크지만 부정적인 여론과 인식 때문에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물론 모든 정책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. 민주당에서도 합의안 또는 공동으로 밀고 있는 정책들,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된 정책 예산안도 통과를 시키면서 여기도 기대를 했는데 원전 관련주까지 무너지는 걸 보면 역시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.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 국면에 있는 정책들이 있잖아요. AI와 관련된 이런 정책들은 앞으로 뭐 지금 당장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만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에는 또 관심을 또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정책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또 업종별로는 조금 다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뭐 업종별로 조금 차별화해서 볼 필요도 있는데요. 비상계엄이 이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앞으로 탄핵 정국이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책 관련주들은 당분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구체적으로 한번 업종별로 살펴보면 그래도 금융업종은 조금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. 왜냐하면 실적에 있어서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. 밸류업 정책 이전에도 만년 저평가 주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면 다시 외인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하지만 대왕고래나 원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정부 신사업 추진 동력이 완전 상실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특히 대왕고래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산 확보가 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